누가 만약에 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라도 조금 산업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적어도 내가 어떤 잘못된 내 어떤 보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해봅니다. 그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올해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뭐 사료 가격이 가장 크겠죠. 뭐 사료 가격 폭등하고 생산비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을 또 이제 경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돼지 가격이 그만큼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소비자라는 또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돈 시장은 어떻게 흐르나 또 돼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수급은 어떨까 소비는 어떨까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올해는 소위 말하는 하부위 가격들이 좀 유지가 됐고 물론 이제 뭐 삼겹이나 목살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들어서 점차 조금 소비가 많이 유지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농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대외적인 어떤 여건 그러니까 생산비의 어떤 원가 상승이라든가 경영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위기가 생각보다는 그 위기의 어떤 수준 자체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당초 우려보다는 그 수위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료값도 있겠지만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거치고 이래가면서 이제 그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뭐 다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세계화가 퇴적이 되고 또 이제 블록화가 또 다시 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양돈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좀 기사를 쓴 사람이라면 그 하나의 분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AS보도 상당히 조금 관심이죠. 200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확산이 안 그러면 좋겠지만 야생멧돼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문가분들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파 자체가 어떤 그 CSF, 그러니까 돼지열병하고 거의 같은 두로 전파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러면은 올해 과연 이런 것들이 야생멧돼지가 어디까지 퍼질까? 또 이로 인해서 사육돼지의 어떤 발생은 어떨까? 이게 과연 크게 또 이슈였죠. 이슈였고 거기서 그에 따른 어떤 방역 정책, 또 방역 정책의 어떤 그 뭘까요? 현장과는 조금 다른 결로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그 가축 분야 정책 자체가 올해 완전히 그 크게 조금 중심축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는 가축 분야는 무조건 자원화이지 않습니까? 퇴역비와. 그런데 탄소 중립이 나오면서 퇴역비에 따른 어떤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액비살포의 어떤 농경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동안에는 조금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나 어떤 그런 행정의 어떤 관심이 이제 퇴역비화에서 가축 분야의 어떤 연료화와 정화 방류 이쪽으로 완전히 중심이 이동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뭐 퇴역비화는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뭐 그게 가장 핵심자가 말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어떤 행정은 기존에 했던 것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책 기조 자체가 한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이쪽은 좀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예가 뭐냐면 비료관리법 개정에 있어가지고 그 과다한 비료 살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막는 거였거든요. 근데 액비에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액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개정이 되는데 전혀 액비에는 화학 비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분 자체도 그 함량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시행 규칙이 와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일반 화학 비료나 어떤 그런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올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고 또 그걸 또 시기를 앞당기려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또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올해 어떤 연장선이겠죠. 일단 첫 번째가 과연 내년에는 사료 가격이 다시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됐을 텐데 양돈 시장은 어떻게 될까? 특히 돼지고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분명한 거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전통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선호부위라고 하고 있는 삼겹이나 목심, 목살 이런 부위에 대한 소비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우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돼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하부의 가격이 그때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실제 우려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많이 조금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더 산업계에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이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그 양돈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 특히 말하는 그거 있죠. 농가수 감소. 그러니까 저는 기업화, 전업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규모화.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그 특산업화 돼가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게 너무 조금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시장 자체가 계속 구조조정이 되면서 조금 더 경제성을 가지시고 또 경쟁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규모화되고 커가고 이런 거는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규 진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이 상태로 만약에 농가 수가 줄어들고 올해 당초 어떤 분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한 1000농가 이상이 줄 것이란 말이나 할 분들이 계셨어요.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어떤 그런 그 대내 환경 때문에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인수 매각이 이루어지겠죠. 개인이 어떤 새로운 양돈 산업에 진출한다는 건 아직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떤 유가공 자본이 들어와서 인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농가수는 분명히 주는 감소세가 내년에 특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과연 이랬을 때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F 이제 확산 여부도 관심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경기도 이북에만 이렇게 저희가 되어 왔었는데 그때 평택에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그랬지만 경기도를 넘어서 나와 했을 때 그럼 과연 지금의 어떤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인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정부 쪽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 자체가 워낙 그 과거의 지침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있었지만 그거 갖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부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 조금 더 템포 단계 현실에 좀 맞춰가 보자. 이런 말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속도를 갖다 따라가지 못하고 눈높이도 못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질병이 확산됐을 때 어떤 그러한 지금 현실에 조금 맞춰가 보자. 그 다음에 농가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과는 달리 정부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이동제한을 빨리 풀어주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게 내년 꽤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태방시설이 올해 말까지 이제 설치를 완료해야 되고 내년부터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늦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정부가 말한 대로 강화된 방시설을 갖췄으면 거기에 또 적합한 SOP가 나와줘야겠죠. 그럼 과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 8대 방시설을 갖춘 현실에 맞게 과연 정부가 그렇게 바꿀 것인가 또 수정을 하고 보완한다면 어느 폭까지 될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될 것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2023년부터 유기탄소가 또 새로운 또 정화방류 수익이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런 전문가나 업체분들도 관련 기업들도 그거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력 개발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실험실적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적용됐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경제성 있게 원하는 어떤 정부가 요구하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